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다.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나는 갑자기 명치 아래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소화가 잘 안 됐나?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전날 늦은 밤 회식 자리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었으니 속이 더부룩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약을 한 알 먹고 따뜻한 차를 마셔도 그 묵직함은 그대로였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등이 뻐근해지고 배 깊숙한 곳에서 불편한 기운이 번져갔다. 이 이야기는 실제 저희 아버지의 그날의 작은 통증이 내 인생 전체를 흔들 줄은 몰랐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증으로 여겼다. 직장 동료들도 나도 가끔 그래. 스트레스 때문이야라며 가볍게 말했다. 나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식사를 하면 배가 금방 불러오고 소화가 안 되는 듯 답답했다. 밤이 되면 속이 부글거려 잠들기 어려웠고 아침이면 눈 밑이 퀭해졌다. 나는 결국 병원을 찾았다. 내과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권했다. 피검사와 초음파를 하고 난 뒤 그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췌장염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식습관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술, 기름진 음식은 당분간 피하시고요. 췌장염. 처음 듣는 병은 아니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내 이름으로 적힌 진단서에 찍혀 있었다. 의사는 지금 단계에서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서 큰일은 아니라는 뜻만을 받아들였다. 다행이네. 그냥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 그날 병원에서 나온 뒤 나는 바로 회사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습관처럼 술자리에 나갔다. 췌장염이라니 별것도 아니더라. 농담처럼 말하며 잔을 기울였다. 그러나 췌장은 그렇게 만만한 장기가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같은 통증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했다. 마취 속에서 무언가가 불타는 듯한 느낌이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췌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만성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때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설마 나한테 큰 병이 오겠어? 나는 늘 건강하다고 믿었다. 젊을 때부터 운동도 했고 크게 아픈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췌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증상은 점점 잦아졌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바로 속이 더부룩했고 커피 한 잔에도 속이 쓰렸다. 몸무게는 조금씩 빠졌다. 다이어트가 되네. 농담처럼 말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이 스쳤다. 그러나 그 불안은 곧바로 무시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은 늘 뒷전이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이 정도 통증쯤은 견딜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졌다. 배를 움켜쥔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CT와 MRI까지 찍은 뒤 의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은 내 귀에 더 큰 불안을 심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췌장에 종양 의심 부위가 있습니다. 정확히 보려면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췌장암. 의사가 직접 그 단어를 꺼낸 건 아니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췌장암은 발견이 늦으면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뉴스에서 지인들의 이야기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병명이었다. 왜 하필 나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가족과 보내야 할 시간도 남아 있었다. 그런데 내 몸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자라고 있을지 모른다니. 병실 침대에 누운 채 나는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처음 통증이 왔을 때 바로 생활 습관을 고쳤다면 어땠을까? 술자리를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정기검진을 받았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고 관계를 챙기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그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췌장에 종양 의심 부위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멈추게 만들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의사의 입술만 무겁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췌장은 위치가 깊어 검사가 쉽지 않지만 지금은 늦추면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나에게 닥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가족들이 내 얼굴을 보고 바로 눈치를 챘다. 아내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야?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췌장에 종양이 있대. 조직 검사해야 한대. 순간 거실이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아내의 눈이 커졌고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다. 밤이 깊어도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다.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을 거야. 요즘 의학도 많이 좋아졌잖아. 우리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괜찮을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를 바랐지만 내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나는 알고 있었다. 췌장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조기 발견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조직 검사 날,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몸을 맡겼다. 차가운 기계와 의사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마취가 스며들자 점점 시야가 어두워졌다. 눈을 떴을 때 이미 검사는 끝나 있었다. 곁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아? 끝났어.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속 두려움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다. 나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집에 머물렀다. 그러나 마음은 결코 쉬지 못했다. 불현듯 찾아오는 통증, 식사 후 느껴지는 불편함. 그 모든 것이 마치 내 몸이 스스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밤이면 잠자리에 누워 수없이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만약 결과가 악성이면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가족은 어떻게 될까? 눈을 감으면 장례식장의 풍경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울고 아내가 홀로 남아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 상상이 너무 생생해서 나는 새벽마다 식은땀에 젖었겠다. 며칠 뒤 드디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내 귀에는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습니다.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히고 손발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눈앞이 어지러워 병원 복도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가족들은 내 곁에서 울음을 삼켰다. 아내는 강하게 보이려 애썼지만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넌 아직 젊잖니. 살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내가 그때 병원을 바로 갔더라면. 후회와 불안, 두려움이 뒤엉켜 나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준비해온 노후는 무엇이었나? 돈, 집, 인간관계 그 모든 게 건강 없이는 아무 소용도 없지 않은가? 그 순간 뼈저린 깨달음이 밀려왔다. 건강은 단순히 살아가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래를 지켜낼 기본 토대라는 사실을. 결과지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탁 위에 놓인 종이는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지만 내 귀에는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아내는 조심스레 내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끝까지 가보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치료 방법도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절벽 끝에 서 있었다. 췌장암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회사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불안은 나를 잠식했고 작은 통증에도 이제 끝인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러던 중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평생 농사일로 건강하셨던 분도
작은 통증을 무시하다 결국 큰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나는 나만큼은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아내는 매일 내 곁에서 함께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우리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당신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더 값진 선택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저 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의사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좋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조기 치료와 관리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치료 일정을 잡고 생활 습관부터 바꿔 나갔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끊었다. 술과 담배도 단번에 버렸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내 선택이 내 노후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했다. 밤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단순히 병과 싸우는 게 아니다. 나는 내 미래를, 내 가족을,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짐 속에서 나는 다시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었다. 아버지는 한때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업계의 회장님이라고 불렸다. 도매시장에서 시작해 발로 뛰며 길을 뚫었고 전국의 거래망을 만들며 사업을 키워냈다. 그는 늘 말했다. 나는 흙수저로 시작했지만 내 손으로 금을 캐낼 거다. 그 말처럼 아버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새벽 3시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거래처 하나를 따내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뛰어다녔다. 결국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무게감을 가졌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회장님 오셨습니다라며 존칭을 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렸다. 앞으로는 이거다. 그것은 코인 시장이었다. 그는 빠르게 적응했고 남들보다 먼저 과감히 투자했다. 사람들이 주저하는 동안 아버지는 과감히 베팅했고 큰 돈을 벌었다. 순식간에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손에 쥐었다. 사업도 투자도 승승장구였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그림자에는 작은 균열이 숨어 있었다. 아버지는 늘 술을 가까이 했다. 거래처와의 술자리는 빠지지 않았고 혼자 있을 때도 하루 한두 잔은 습관처럼 마셨다. 잠이 안 와서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점점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가끔 찾아오는 소화불량, 묵직한 복부 통증.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결국 어느 날 아버지는 참기 힘든 고통을 호소했다. 배가 바늘 만 개가 동시에 찌르는 것 같다. 그는 바닥에 쓰러질 듯 몸을 웅크렸고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진단명은 췌장염이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다. 이대로 두면 췌장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술, 음식 습관, 전부 고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사업도, 투자도, 건강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는 자신이 키운 회사를 믿을 만한 직업인에게 맡겼다. 돈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서 있지 못하는데. 그 말은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울렸다. 아버지는 병원에 석 달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담석까지 발견되어 수술대에도 오르셨다. 강했던 사람의 신음소리를 매일 듣는 건 우리 가족에게도 고통이었다.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간호했고 동생과 나는 교대로 병실을 지켰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몸을 씻겨드리며 눈물이 났다. 평생 우리를 지켜주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퇴원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들어갔다. 작은 땅을 일구며 직접 채소를 심고 땀 흘리며 땅과 대화하는 삶을 선택했다. 손에 쥐었던 큰 돈보다 흙을 만지고 햇볕을 받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하셨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 돈은 필요하지만 건강 없이는 다 부질없다. 지금 아버지는 여전히 매년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신다. 혈당을 낮추는 약도 꾸준히 드시며 식단도 철저히 관리한다. 건강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게 많지만 대신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 농촌에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웃음을 되찾으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배웠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도 회사도 아니었다.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의 값어치였다. 아버지는 결국 모든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때 수십억을 벌어들였던 유통업과 코인 시장의 투자 자산을 믿을 만한 직업인과 후배들에게 하나둘씩 넘겨주었다. 돈은 남아있어도 내가 쓰러지면 다 무슨 소용이냐. 그 말에 우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화려하게 쌓아올린 탑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아픈 건 그 중심에 있던 아버지가 쓰러져가는 현실이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전쟁이었다. 아버지는 췌장염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했고 담석 제거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다. 날카로운 수술실 불빛 아래로 아버지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손을 떨며 기도했다. 제발 이번에는 무사히 나오시길. 수술이 끝난 뒤 회복실에서 만난 아버지는 말없이 눈을 감고 계셨다. 그 굳세던 사람이 몇 달 사이에 살이 빠져 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다. 엄마는 거의 병실에 눌러 살았다. 식사 때마다 죽을 떠먹이고 수시로 땀을 닦아주었다. 밤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병실에 울리면 엄마는 눈가를 훔치면서도 묵묵히 등을 두드려 주었다. 동생은 대학 강의와 과제를 뒤로 한 채 틈만 나면 병원으로 달려왔다. 나는 직장과 병원을 오가며 시간을 쪼갰었다. 우리 가족 셋은 아버지를 간호하며 서로 눈빛으로만 조금만 더 버티자고 다짐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아버지를 씻겨드리기 위해 샤워실로 모셨다. 온몸에 주사 자국이 남아있고 수술 부위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흔들리는 몸을 부축하며 등을 닦아드리는데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다. 아버지 예전엔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릴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에휴, 원래 부모는 자식 씻겨주다 늙는 법인데 내가 너희 손을 빌리네. 아버지는 힘겹게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에 담긴 미안함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3달간의 병원 생활은 길고도 고달팠다. 그러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의 조짐이 보였다.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고 기운이 돌아오자 의사는 퇴원을 허락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평생 관리하셔야 하고 술은 단 한 잔도 안 됩니다. 췌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이제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퇴원 후 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도시에서의 화려한 자리 대신 농촌의 흙냄새 나는 삶을 선택하셨다. 작은 땅을 일구고 직접 씨를 뿌리고 채소를 키우며 하루를 보냈다. 손에 쥐었던 큰 돈보다 흙을 만지고 땀 흘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 하셨다. 돈은 내 몸을 지켜주지 못하더라. 하지만 땅은 나를 살려준다. 아버지는 여전히 세브란스 병원에 매년 가서 정기검진을 받는다. 혈당 조절약을 드시며 식단을 관리하고 엄마와 동생은 술 한 잔도 못하게 옆에서 지켜본다. 예전에는 작은 통증쯤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아버지가 이제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병원을 찾는다. 그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무엇보다 큰 안도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깨달았다. 돈을 벌어도 회장님이라 불려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의 교훈이었다. 퇴원 후 아버지는 스스로 새로운 삶을 선택하셨다. 도시는 이제 내 자리가 아니다. 화려한 건 다 지나간 거다. 나는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 그 말대로 아버지는 우리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내려갔다. 도시에서 쓰던 정장을 벗고 헐렁한 작업복을 입은 모습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작은 땅을 빌려 농사를 시작했다. 밭에 직접 씨를 뿌리고 호미를 들고 잡초를 매며 하루를 보내셨다. 예전 같았으면 수십억 원이 오가던 계약서를 들여다보셨겠지만 이제는 싹을 틔운 작은 상추 하나에 미소를 지으셨다. 돈은 내 손에서 떠났지만 이 흙은 아직 내 곁에 있구나. 그 말에는 후회와 안도,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엄마와 동생, 나는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그 변화를 느꼈다. 예전엔 술에 취해 돌아오던 밤이 많았지만 이제는 저녁이면 바치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아버지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이 올랐다. 우리는 그 소박한 식탁 앞에서 오랜만에 웃음을 나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이 밥상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물론 완전히 편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약을 드셔야 했고 음식도 철저히 조절해야 했다.
혈당이 오르면 곧바로 피곤해졌고 작은 통증에도 겁을 내야 했다. 그러나 그 불편함조차도 예전의 고통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었다. 내가 다시 걷고 다시 밭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배웠다. 돈을 많이 벌고 회장님이라 불리고 코인으로 대박을 내도 결국 모든 건 건강이 무너지면 한순간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건 화려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분이 몸으로 증명한 건강의 소중함과 삶을 대하는 자세였다. 아버지가 농촌으로 내려간 지 몇 달, 계절은 어느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었다. 밭고랑에는 무와 배추가 자라 있었고 그 위로 아침마다 이슬이 맺혔다. 햇살이 밭을 비추면 반짝이던 그 풍경을 보며 아버지는 자주 중얼거렸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구나. 이 빛깔은 내가 흙을 만지고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거야. 도시에서는 회의와 계약, 투자 지표에만 매달리던 아버지가 이제는 날씨와 토양, 벌레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였다. 오늘은 비가 와야 하는데 상추가 벌레 먹었네. 그래도 이건 내가 길러낸 거니까 더 맛있지. 아버지의 말투와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우리 가족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점점 그 변화에 안도했다. 엄마는 농사일을 함께 도우며 더 건강해지셨다. 도시에서의 긴장된 표정 대신 햇볕에 그을려도 웃음이 많아졌다. 동생은 주말마다 내려와 잡초를 뽑으며 이게 진짜 공부다라고 농담하곤 했다. 나는 퇴근 후 내려와 아버지와 함께 삽을 들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 옆에서 흙냄새 맡으며 웃고 계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피곤이 싹 잊혔다. 어느 저녁 아버지는 가족을 불러 모아 작은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우셨다. 옆에는 직접 기른 상추와 고추가 푸짐하게 담겨 있었다. 예전엔 수십 명 거래처와 술자리를 했는데 지금은 너희 셋이랑 이렇게 앉아 있으니 그때보다 1000배는 좋다. 그 말에 우리는 다 같이 웃었다.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와 함께 그 웃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물론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약을 드셨고 식사 제한도 있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은 멀리해야 했다. 가끔은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으셨다. 이 정도 불편함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는데 내가 뭘 못 견디겠냐. 그 의지가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려 했던 건 재산이나 회사가 아니었다. 그분이 몸소 보여준 건강의 소중함과 삶의 진짜 의미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회장님이라 불리지만 이제는 밭의 회장님, 가족의 회장님으로 불리는 게 더 잘 어울렸다. 아버지가 농촌으로 내려간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다. 도시의 불빛과 소음 대신 새벽 달 구름과 풀벌레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한때 유통업계에서 회장님으로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밭에서 잡초를 뽑고 모종을 심으며 하루를 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변화를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내가 젊을 때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장님 소리를 들으니 기분도 좋았고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을 때는 하늘을 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워보니 알겠더라. 돈이 내 고통을 대신해주지 못한다는 걸.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처음 흙을 만졌을 때 손이 떨렸다. 내가 이 손으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삽을 잡았고 호미를 쥐었다. 땅은 그를 다시 받아주었다. 돌을 치우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자 작은 싹이 올라왔다. 그 싹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은 오랜만에 빛나고 있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옆에서 아파트에서 살지 하면서도 묵묵히 도왔다. 당신이 이렇게 다시 흥간지며 웃는 걸 보니 나도 살 것 같네. 엄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의 일상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오시면 술 냄새가 집 안가득했다. 식탁 위에는 늘 회식 자리에서 가져온 피로와 짜증이 함께 올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해가 지면 가족 모두가 밭에서 돌아와 함께 식탁에 앉는다. 아버지가 키운 상추와 고추, 직접 뽑아온 무와 배추가 밥상에 오른다. 이게 진짜 부자지.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내 손으로 길러낸 걸로 밥상을 차리니 얼마나 값지냐. 아버지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다.
물론 아버지의 삶이 온전히 편한 건 아니었다. 췌장은 여전히 약했고 혈당을 낮추는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셔야 했다. 달콤한 음식은 엄격히 제한되었고 기름진 음식도 멀리해야 했다. 엄마와 동생은 철저히 식단을 관리했고 나는 아버지가 혹시라도 술을 다시 찾을까 늘 긴장했다. 가끔 지인들이 찾아와 한 잔만 하시지라고 권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다시 아프시면 어떡하려고요. 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잔을 멀리 밀어냈다. 그래, 내 몸은 이제 너희 거지. 내가 욕심부리면 안 되지. 그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농촌에서의 삶은 단순했다. 아침에는 밭으로, 낮에는 논두렁으로,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탁으로. 도시에서처럼 수십억 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새겼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게 삶의 본질이구나.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우리를 불러 모았다. 마당 한가운데 작은 불판을 올리고 삼겹살을 구우셨다. 옆에는 아버지가 직접 기른 상추와 깨십, 방울토마토가 푸짐하게 담겨 있었다. 예전엔 거래처 사람들과 수십 명이 모여 술자리를 했는데 지금은 너희 셋과 이렇게 앉아 있으니 1000배는 더 좋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병을 통해 잃은 건 명예와 돈이었지만 그 대신 되찾은 건 가족의 웃음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여전히 매년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는다. 때로는 불안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괜찮다, 관리하면 된다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예전에 아버지였다면 작은 증상쯤 무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병원을 찾는다. 그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무엇보다 큰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아버지의 삶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도 회사도 아니었다. 그분이 몸으로 보여주신 교훈, 건강이야말로 모든 삶의 토대라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농촌에서 살아가며 과거를 자주 돌아보셨다. 밭고랑을 걸으며 잡초를 뽑으며 땀을 닦을 때마다 중얼거리셨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몸을 혹사했을까? 술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될 줄 알았고 잠 못 드는 밤엔 술이 친구인 줄 알았다. 결국 그게 내 몸을 무너뜨린 거였지. 나는 아버지 옆에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젊은 시절 우리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뛰셨던 그 열정이 결국 아버지의 몸을 갉아먹었다는 사실이 슬펐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다. 여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우리 곁에서 오래 사는 게 가장 큰 성공이야. 엄마의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으면 사업 이야기, 투자 이야기로 식탁을 채웠겠지만 이제는 건강과 가족 이야기가 늘 중심이 되었다. 동생도 달라졌다. 예전엔 성공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바쁘고 술 냄새 나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밭에서 함께 일하며 말했다. 아버지, 난 지금 아버지가 제일 멋있어 보여요. 회장님일 때보다 여기서 흙 묻은 손으로 웃는 아버지가 더 좋아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런 장면들을 지켜보며 배웠다.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결국 가족의 한마디, 가족의 웃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우리는 매일 울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지금은 밭에서 함께 웃고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이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씀하셨다. 나는 한때 돈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 믿었지. 근데 결국 날 살린 건 돈이 아니더라. 너희가 날 붙잡아줬고 흙이 날 다시 일으켜 세웠어. 내가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는 알겠다. 그 목소리는 깊고 단호했다. 그 순간 우리 가족 모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의 삶은 농촌에서 점점 단순해졌다. 새벽에 일어나 작은 텃밭을 살피고 달장에 모이를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예전에는 전화벨이 쉴 틈 없이 울렸지만 이제는 바람 소리와 새 소리가 하루를 채웠다. 아버지는 그 변화가 싫지 않았다. 전화기 대신 삽을 드니까 마음이 편하다.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 그 말에 엄마는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끔 아버지와 함께 밭고랑을 걸었다. 작은 풀꽃 하나에도, 메뚜기 한 마리에도 아버지는 눈길을 주셨다. 이 작은 생명들도 다 제 몫이 있구나. 사람도 그렇지 않겠냐.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 몫만 해도 충분한데. 나는 그걸 몰라서 몸을 망쳤지. 그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평안도 배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마당에 불러 모았다. 간단한 밥상이 차려졌고 상 위에는 아버지가 직접 기른 상추와 깨잎이 수북했다. 예전엔 호텔 뷔페도 자주 갔지. 하지만 지금은 이 밥상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 그 말에 엄마는 눈시울을 붉혔다. 동생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가 잃을 뻔했던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다. 아버지는 종종 나와 동생에게 당부하셨다. 너희는 내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술은 습관처럼 마시면 결국 독이 된다. 돈도 좋지만 몸을 잃으면 다 부질없다. 건강이 있어야 꿈도 꾸고 가정도 지킬 수 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몸과 삶에서 나온 진짜 교훈이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지만 표정은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 병원에서 3개월간 누워있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르지만 지금은 햇볕 아래에서 땀 흘리며 웃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 변화를 지켜보며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회사도 돈도 아니었다. 건강의 소중함과 가족의 웃음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확실히 배웠다. 우리 노후를 지탱하는 건 재산보다도 건강이고 건강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하지만 반대로 건강을 지키면 가족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요즘도 가끔 농사일을 하다가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하신다. 내가 젊었을 땐 돈을 따라 달렸는데 지금은 너희랑 하루 더 함께하는 게 내 전부다. 내일을 보장받을 수는 없지만 오늘을 바르게 살면 그게 내일을 만든다. 그 말은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아버지의 하루는 이제 철저한 관리로 시작된다. 아침이면 일어나 제일 먼저 혈당을 체크하고 약을 챙겨 드신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신다. 예전 같았으면 커피 한 잔을 들이키고 회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지금은 조용히 창문을 열고 농촌의 공기를 들이마신다. 숨만 제대로 쉴 수 있어도 사는 게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깊은 호흡을 하실 때마다 나는 건강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느낀다. 아버지는 식사에도 각별히 신경 쓰신다. 밥은 늘 현미와 잡곡으로, 반찬은 채소 위주로 차린다. 엄마는 기름기 없는 조리법을 연구했고 우리는 식탁 앞에서 조금은 심심한 맛을 감수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신다. 이 심심한 맛 덕분에 내가 살아있지 않냐. 예전엔 혀가 즐거웠지만 지금은 심장이 즐겁다.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웃게 했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약과 식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매일 바치를 운동 삼아 하셨다. 해가 뜨면 삽을 들고 해가 지면 물을 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과정에서 흘리는 땀은 예전 사업할 때의 긴장과는 전혀 다른 땀이었다. 이 땀은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우리 가족도 변했다. 엄마는 남편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생활 습관까지 바꾸셨다. 동생은 가끔 내려와 밭을 거들며 나도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보며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돈을 쫓아 달리기보다 건강을 지키며 오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아버지의 병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아팠고 함께 깨달음을 얻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불빛 아래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젊을 때는 성공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하루 더 살아서 너희와 함께하는 게 내 전부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사라지지 않으면 된다. 그 말에 엄마는 눈물을 훔쳤고 동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미래를 만듭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과거와 달라졌다. 예전에는 자신감과 야망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겸손과 감사가 깊이 스며 있다. 어느 날 저녁, 바치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있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늦게 병원에 갔더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다. 그 말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붙잡을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과거를 자주 회상하셨다. 그때 나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 사람들에게 회장님이라 불리니 기분이 좋았고,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을 땐 내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지. 근데 결국 그 돈이 내 건강을 지켜주진 못했어. 고통은 오직 내 몸이 짊어져야 했거든. 그때 엄마가 나지막이 대답하셨다. 여보,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신이 곁에 있는 게 우리 가족의 전부예요. 그 짧은 대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자주 물었다. 아버지, 지금의 삶이 예전보다 행복하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셨다. 행복하지. 예전에는 큰 돈을 벌었어도 늘 불안했어. 그 불안 때문에 술을 마셨고 결국 몸을 망쳤지. 지금은 돈은 많지 않지만 내 엄마랑 너희가 웃고 있으니 이게 천국이지. 그 말에 동생은 울컥해서 고개를 숙였고 나도 눈물이 핑 돌았다. 돈으로 사는 행복은 짧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은 길고 단단하다는 걸 우리는 그제야 알았다. 아버지의 병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 전체의 삶을 흔들어 놓았고 동시에 다시 묶어주었다. 엄마는 남편의 병을 간호하며 더 강해졌고 동생은 부모님을 보며 삶의 가치관을 바꿨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일 고민하게 되었다. 건강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이었고 가족의 미래였다.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울고 함께 지쳤듯이 아버지가 다시 일어났을 때도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었다. 나는 종종 상상한다. 만약 그날 아버지가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만약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의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식탁의 웃음도, 농촌의 평화도, 아버지의 미소도 없었을 것이다. 그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리고 나는 다짐한다. 오늘의 선택 하나가 내일의 노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약을 드시고 정기검진을 받는다. 병원에 갈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다. 혹시라도 다시 나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담담히 웃으신다. 괜찮다. 관리하면 된다. 내가 쓰러져도 너희는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길을 보여줬잖아. 그 미소가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다. 아버지가 남긴 교훈은 특별한 가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한순간의 방심으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누구나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오늘 당장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술잔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오늘 건강검진을 예약할 수도 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내일, 우리의 노후를 만들어 간다. 나는 아버지를 보며 배웠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끝이라는 것을. 그리고 노후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다짐한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듭니다.